예,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 청운부동산 대표 김병수입니다. 다들 저를 아시겠지만 아는 분들에게 제 지인들이나 아니면 청운부동산 고객분들 중에서 좋은 고객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도 따로 이렇게 관리도 해드리고 자산 관리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일일이 답변할 시간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투자나 이런 자산 관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또 저도 지금 배워가는 입장이고 일이 따로 있다 보니까 투자나 이런 쪽을 사실은 정보를 빨리 접하지를 못하고 공부할 시간도 여력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런 투자에 대한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편한 복장으로 하고, 지금 바지는 지금 추리닝 입고 있고, 그리고 집에서 그냥 편하게 찍고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쉽고 간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내용 중에는 많이 틀린 내용도 있고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다 보니까 지금 트렌드와도 맞지 않는, 금융이나 이런 자산 쪽은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동산 쪽에 조금 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이 아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편중된 내용이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저도 편하고 지인들이나 아니면은 친구를 대하듯이 이렇게 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제일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깊은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가장 기초적인 것들만. 누구나 투자에 대해서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런 방법으로 전달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틀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주실 수 있으면은 카톡이나 아니면 뭐 문자나 뭐 전화 같은 걸로 해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최대한 좀 반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2-30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을 뭐 이렇게 초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좋은 정보를 이렇게 나눠가면서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니까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투자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다 비슷할 거예요. 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 이럴 때 향후 미래가 불안정하고, 또 빈부격차가 너무 이제 빨리 벌어지다 보니까 많이 불안한 면이 있고, 또 소득은 한정이 되어 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불안감에 많이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을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부를 조금 해봤던 건데요. 실생활에서 좀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도 성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되지 않는 고령화 시대, 그리고 코로나19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미래의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한 편입니다. 일자리도 그렇고요. 뭐 역시 투자에 관련된 그런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는 주로 이제 아파트나 주택을 어떻게 구입하고 이런 걸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것은 조금 이제 나눌게요. 그래서 여기 투자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는 최근에는 제 생각에는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인컴 투자라고 하죠. 일정한 수익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투자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컴 투자라고 하는 거는 뭐 배당 수익, 주식인 배당이라고 하죠. 배당 수익이 일정하게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이자 수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분배금도 될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일단은 이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고, 또 하나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오는 수익이 계속 있는 투자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그 들어오는 수익을 쓰지 말고 다시 한번 재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들어오는 수익을 어떻게 재투자하고 어디에다 재투자를 할 거냐, 그리고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런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은퇴를 앞두고 소득이 이제 없어질 것 같다거나 향후 집을 꼭 마련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앞으로 그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 나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투자의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영끌이라고 하죠. 정말 무리해서 투자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이 돈은 10년 이상은 찾지 않아도 된다 할 정도의 작은 여유금으로 대신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복돼서 말하는 부분일수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대본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많이 부족한데요. 참을성 있게 듣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뼈와 살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의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다 습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분산 투자라는 걸 꼭 하셔야 돼요.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위험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디에다 몰빵을 하게 되면은 경기 변화가 있어서 몰빵한 자산이 안 좋을 때 수익 나는 그 투자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몰빵했던 그 자산이 가치가 많이 내려와서 저평가가 됐을 때 그것을 구입할 자금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분산 투자를 해두면은 어떤 거는 떨어져 있지만 어떤 거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올라가 있는 고평가된 자산을 조금 팔거나 해서, 아니면 이제 배당금으로 저평가된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분산 투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위험 자산이라고, 수익이 좀 높으면서도 위험성도 높은 그런 자산은 주식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고, 부동산도 위험 자산에 속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이힐드 채권도 위험 자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이힐드라고 하면은 예금 통장에 돈을 넣어놨을 때 이자 수익이 워낙 적잖아요.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또는 이제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한 자산으로는 일단은 현금을 얘기하는데요. 예금에 들어놨을 때, 아니면은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아니면 엔화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투자 등급제라고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주식과는 다르죠. 주식은 회사의 지분을 갖게 되는 거고, 회사채라고 하죠. 투자 등급제를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일정한 수익을 받는 건데요. 그런 채권도 있고, 국가나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이 공공기관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국공채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이런 위험 자산과 조금 덜 위험한 자산도 있고, 또 대체 투자라는 범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의 범위에는 또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아까 언급됐던 부동산도 사실은 대체 투자라고 볼 수도 있고, 하이힐드 채권도 대체 투자 범위에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사모펀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인프라 같은 데다 투자하는 그런 건데요. 사실은 대체 투자는 앞으로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대체 투자는 좀 어려운 투자 범위에 들어가고, 대체 투자는 또 절대 수익을 목표로 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해야 될, 그리고
저도 많이 공부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투자에는 이제 공매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범위나 레버리지 같은 그런 것도 들어가니까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스스로 많이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해가면서 본인 자산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고객들이나 지인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험한 자산은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위험자산 그 의미가 아니고 사기를 당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는 부분은 ESG라는 투자 트렌드입니다. 이거는 블랙록이라는 자산관리 업체에서 좀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환경이나 사회, 이렇게 경영진들의 투명성 이런 거를 얼마나 중요시하느냐 이런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향후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더 중요해질 것 같다. 특히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 더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